이지영님, 현재 상태로는 약물이나 시술로 회복이 어렵습니다. 심장 이식이 가장 현실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병은 이지혁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지혁을 끌어내리려 하고 있었다. 의사는 고개를 숙였다. 말투는 조심스러웠고 그 조심스러움이 오히려 현실을 더 선명하게 만들었다. 이지혁은 그 말을 듣고도 울지 않았다. 온다고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었다. 누가 대신 해결해주는 것도 아니었다. 이지혁은 울기보다 계산하는 쪽으로 살아온 사람이었다. 그래서 먼저 떠오른 건 감정이 아니라 일정이었다. 이식 대기, 검사 재확인, 회사 미팅 조정, 계약서 결제, 투자자 보고. 머릿속에 항목이 줄줄이 정렬됐다. 항목이 정렬되자 마음도 차갑게 식는 듯했다. 차가워지면 버틴다. 이지혁은 그렇게 버텨온 사람이었다. 하지만 병원에서 보내는 3일은 달랐다. 몸이 멈춰있는 동안 머리만 더 빨리 달렸다. 생각은 따뜻한 곳으로 가지 않았다. 생각은 늘 가장 나쁜 경우부터 훑었다. 기다리다 끝나는 경우, 사업이 흔들리는 경우, 내가 약해진 틈을 누군가 이용하는 경우. 이지혁은 그 최악들을 하나씩 손에 쥐고 자기 방식대로 정리하려 했다. 정리하지 못한 채 끝나는 건 이지혁이 가장 싫어하는 결말이었다. 병실 밖 복도에서는 이상철이 서류를 챙기고 있었다. 이상철은 아들 앞에서 무너지지 않았다. 의사 설명을 듣고 검사 수치를 다시 확인하고 협진 가능성을 알아보고 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종이에 적어 내려갔다. 이상철은 속이 끓었다. 하지만 그 끓음은 소리로 나오지 않았다. 전통적인 아버지의 방식이었다. 지은호는 병실 문 앞에서 한 번 멈췄다. 문을 열면 이지혁이 또 강한 척을 할 걸 알고 있었다. 이지혁은 약해진 모습을 싫어했고 동정을 더 싫어했다. 그래서 더 강한 척한다. 그 강한 척은 사람을 밀어낸다. 지은호는 그게 싫었다. 지은호는 우진을 떠올렸다. 우진도 말하지 않고 버티던 사람이었다. 그 침묵이 결국 모두를 더 위험하게 만들었다. 지은호는 그런 결말을 다시 보고 싶지 않았다. 지은호는 병실로 들어갔다. 이지혁은 웃으려 했다. 괜찮다는 말을 먼저 꺼내려 했다. 지은호는 그 말을 기다리지 않았다. 얼굴색, 손끝, 호흡, 눈빛. 이미 다 말하고 있었다. 괜찮지 않다고. 지은호는 짧게 하지만 확실히 말했다. 선배 어때요? 솔직하게 말해줘요. 이지혁의 목이 잠깐 막혔다. 숨기고 싶어서 숨긴 게 아니었다. 지은호를 지키고 싶어서였다. 그런데 그건 변명이 된다. 변명이 되는 순간 이지혁의 자존심은 무너진다. 이지혁은 자존심으로 버티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입을 다물었다. 담은 입은 단단해 보였지만 사실 불안해 모양이었다. 같은 시간 서울에서는 고성이가 집안에서 숨통이 조여오는 걸 느끼고 있었다. 박진석은 이미 증거를 쥐고 있었다. 박진석은 거짓말을 혐오하는 사람이었다. 혐오는 돌아오지 않는 감정이었다. 고성이도 그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울며 용서를 구하는 쪽으로 가지 않았다. 울어도 박진석은 흔들리지 않는다. 박진석은 울음보다 체면과 절차로 사람을 정리하는 사람이었다. 고성이의 목표는 분명했다. 회장 아내로 신분 상승을 끝낼 생각이 없었다. 이제는 우진을 후계로 만드는 것이 목표였다. 성재를 제치고 우진을 세우는 것. 우진이 단순히 아들이 아니라 권력의 다음 칸이 되는 순간 고성이는 다시 올라간다. 고성이에게 인생은 계단이었다. 위로만 있었다. 뒤는 없었다. 문제는 집안이 고성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박성재는 엄마의 실체를 알아버렸다. 박영라도 알아버렸다. 박영라는 겉돌고 대들기 시작했고 벗어나고 싶어 했다. 고성이는 딸이 독립적인 인간이 되는 걸 싫어한다. 게다가 박진석은 떠보는 척하면서도 이미 칼을 쥐고 있었다. 그때 고성이 귀에 이지혁이라는 이름이 들어왔다. 고성이는 성재가 후계 욕심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욕심이 없으면 회유가 어렵다. 하지만 성재에게도 약한 구석은 있었다. 친구를 버리고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고성이는 성재를 불러 앉혔다. 성재야. 지혁이 심장 이식밖에 없다며. 박성재의 얼굴이 굳었다. 왜 하필 그걸 엄마가 아는지 어떻게 알았는지 질문이 목까지 올라왔지만 삼켰다. 박성재는 입을 닫았다. 고성이는 그 침묵을 흔들림으로 읽었다. 그리고 준비해둔 칼을 꺼냈다. 과장된 약속은 하지 않는다. 영화 같은 말도 하지 않는다. 교수 라인, 병상, 일정, 우선순위.
오진 간이식 때 고성이가 썼던 세계였다. 내가 움직이면 검사 일정 당길 수 있어. 교수도 연결할 수 있고. 너도 알잖아. 이건 불가능한 일이 아니야. 박성재의 속이 뒤집혔다. 누군가의 자리를 밀어내는 방식으로 친구를 살리는 건 살리는 게 아니라 빚을 만드는 것이다. 그 빚은 결국 고성이가 회수한다. 박성재는 그게 보였다. 그런데도 마음 한쪽이 흔들렸다. 박성재는 그런 사람이었다. 고성이는 그 부분을 정확히 찔렀다. 대신 너도 내 말 들어. 우진이 쪽으로 네가 한 번만 서줘. 집에서든 어디서든. 네가 우진 편 들어주면 돼. 박성재는 욕심이 없었다. 그래서 한 번쯤이 더 쉬워 보일 수 있다. 그게 함정이었다.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서열이 된다. 고성이는 늘 그렇게 판을 만든다. 고성이는 박성재가 욕심이 없어서 더 쉽게 넘어올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박성재는 입술을 깨물었다. 분노가 먼저 치솟지 않았다. 수치심이 먼저 올라왔다. 친구 목숨이 거래 재료로 굴러가는 순간 박성재는 자신이 더러워지는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고성이는 그 더러움을 당연한 것으로 만들려고 한다. 그게 더 끔찍했다. 박성재는 고성이를 똑바로 봤다. 고성이 눈동자는 흔들리지 않았다. 흔들리지 않는 눈동자는 죄책감이 없다는 뜻이었다. 고성이는 그런 사람이었다. 박성재는 단호하게 말했다. 엄마는 친구 목숨으로 나를 사려 하네요. 정말 이렇게까지. 고성이는 웃었다. 그 웃음이 너무 가벼워서 더 잔인했다. 너 참말 이쁘게 한다. 난 거래하는 거야. 세상은 원래 거래로 굴러가. 그 순간 박성재는 결심했다. 더 이상 가족이라서 넘어가지 않겠다고. 욕심은 없어도 기준은 있었다. 박성재는 병원으로 바로 달려가지 않았다. 이 지역에게 가면 이 지역은 더 강한 척을 할 것이다. 그 강한 척이 심장을 더 망가뜨릴 수도 있다. 박성재는 대신 지은호를 떠올렸다. 지은호는 우진 문제로 이미 고성이와 맞서고 있었다. 고성이가 사람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지은호는 몸으로 겪었다. 박성재는 알려야 했다. 고성이가 이제 지역까지 카드로 쓰려 한다는 걸. 그게 전쟁 선포처럼 들리겠지만 전쟁은 이미 시작된 뒤였다. 박성재가 연락을 보내는 순간 지은호의 마음은 차갑게 가라앉았다. 코너에 몰린 성이는 더러운 수를 쓴다. 더러운 수는 늘 사람의 약한 구석을 찌른다. 이번엔 지역의 심장병과 성재의 돌이었다. 지은호는 속이 뒤집혔지만 감정에 시간을 쓰지 않았다. 지금은 일단 막아야 한다. 고성이가 이 병을 거래로 바꾸기 전에 끊어야 한다. 지은호는 이 지역에게 길게 설명하지 않았다. 핵심만 전달했다. 고성이가 이 병을 카드로 쓰려 한다. 박성재까지 흔들린다. 지금 당신이 조용히 버티면 주변부터 무너진다. 이 지역의 눈빛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내가 아픈 것은 참을 수 있다. 그런데 내가 아픈 걸 누가 이용해서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것은 참기 어렵다. 이 지역은 그런 종류의 더러움을 혐오한다. 그때 이 지역의 숨이 가빠졌다. 심장이 아픈 것도 맞지만 현실이 더럽다는 감각이 더 아팠다. 그날 밤 고성이는 더 크게 움직일 준비를 했다. 박성재가 바로 넘어오지 않을 수 있다는 걸 느꼈다. 그러면 고성이는 더 세게 간다. 상대가 버티면 주변을 흔들어서 상대가 무너지게 만드는 게 고성이의 방식이었다. 고성이는 지역 쪽 의료 라인을 도움이라는 이름으로 건드릴 계획을 세웠다. 도움은 빚이 되고 빚은 통제가 된다. 통제가 되는 순간 이 지역도 성입판 안으로 들어온다. 고성이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이 지역의 사업 쪽에도 손을 뻗기 시작했다. 이 지역이 잘 나가는 건 위험한 일이다. 잘 나갈수록 지지자도 생기고 질투도 붙고 먹잇감이 된다. 고성이는 달콤한 제안을 흘렸다. 해외 자금, 대형 프로젝트 지금 아니면 놓친다. 사람을 조급하게 만드는 말들이었다. 조급해지면 판단이 흐려지고 판단이 흐려지면 사기가 붙는다. 고성이는 직접 사기를 치지 않는다. 대신 사기가 붙는 환경을 만든다. 그 안에서 이 지역이 한 번만 실수하면 그 실수는 이식 비용과 회사 신뢰라는 두 개의 약점으로 되돌아온다. 약점이 두 개면 사람은 더 빨리 무너진다. 이 지역은 병실에서 그 모든 걸 아직 모르지만 이미 누군가가 자기 인생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기분을 느끼고 있었다. 이 지역은 직감이 빠른 사람이었다. 그래서 더 괴롭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위험까지 먼저 느끼기 때문이다. 이 지역은 휴대폰을 들어 투자자 메시지를 읽었다. 이번 주 안에 결제 필요.
새 파트너 소개. 조건 파격. 이지혁은 웃음이 나오지 않았다. 이 타이밍에 이렇게 몰아붙인다는 건 누군가 뒤에서 판을 흔든다는 뜻이었다. 그때 박성재 휴대폰에 또 메시지가 떴다. 고성이가 반말로 찍었다. 성재야. 네가 대답 안 하면 다음은 지은호로 간다. 박성재의 손이 떨렸다. 고성이는 지은호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었던 인간이다. 그런 인간이 지금 다시 지은호를 흔들겠다고 말한다. 박성재는 그 순간 확신했다. 엄마는 멈추지 않는다. 그러면 누군가가 멈춰야 한다. 박진석이 칼을 쥐고 있기는 하지만 박진석의 칼은 정리다. 박성재는 지금 당장 막아야 했다. 지금 막지 않으면 지역의 심장병은 거래가 되고 지은호는 또 서류 속에서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이 된다. 박성재는 결심을 다시 고정했다. 친구를 살리기 위해 엄마와 거래하지 않겠다. 대신 엄마를 막겠다. 그 결심이 쉬울 리 없다. 결심하는 순간 가족은 쪼개진다. 어머니와 아들의 전쟁이 열린다. 박성재는 후계 욕심이 없어서 더 잃을 게 많다. 욕심 없는 사람은 자리가 아니라 관계를 지키며 살아왔기 때문이다. 그 관계를 깨고도 버틸 수 있을지 박성재는 자신이 없었다. 그래도 해야 했다. 안 하면 더 큰 것이 깨진다. 그 무렵 병실에서 이지혁은 의사에게 다시 물었다. 예의를 지키려 했지만 목소리가 거칠었다. 제가 지금 쓰러지면 이식 기다리다가 끝날 수도 있습니까? 의사는 숨기지 않았다.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 서두르셔야 합니다. 이지혁의 숨이 턱 막혔다. 서두르라는 말은 누군가가 깔아놓은 판으로 들어가라는 말처럼 들린다. 하지만 미루면 죽는다. 이지혁은 살고 싶었다. 그런데 살기 위해 더러워지고 싶지는 않았다. 고성이 같은 인간에게 비치고 싶지도 않았다. 그 갈등 때문에 이지혁의 얼굴이 굳었다. 지은호는 그 얼굴을 보고 알았다. 이지혁은 마음속에서 이미 한 번 무너진 상태였다. 무너진 사람은 급해진다. 급해지면 고성이가 원하는 선택을 하게 된다. 지은호는 이지혁 손을 덥석 잡지 않았다. 지은호는 대신 현실적인 말을 던졌다. 제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고성이 쪽 도움은 절대 받으면 안 돼요. 이지혁은 고개를 돌렸다. 거절이라기보다 두려움이었다. 이지혁은 알면서도 묻고 싶어졌다. 정말 방법이 있나? 지은호는 확신을 연기하지 않았다. 이제 판은 분명해졌다. 고성이는 우진을 후계로 만들기 위해 성재를 도리로 흔들고 성재가 버티면 지은호를 흔들겠다고 협박하며 동시에 지역의 심장병을 도움과 빚으로 바꾸려 한다. 지역은 살기 위해 흔들리고 지은호는 지역을 살리기 위해 다시 고성이 세계와 맞서려 한다. 박성재는 욕심이 없어 더 괴롭지만 기준을 잡은 순간부터 엄마를 막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게 심장이식이라는 시간 제한 위에서 돌아가기 시작했다. 시간이 짧아질수록 사람은 더 빨리 결정을 내린다. 결정을 빨리 내리면 후회도 커진다. 고성이는 그 후회를 기다리고 있었다. 누군가는 결국 한 번 무너질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하지만 고성이가 아직 모르는 게 있었다. 이지혁은 죽음 앞에서도 선택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사람이었다. 이지혁이 만약 고성이가 깔아둔 도움을 일부러 받아들이고 그 빚을 역으로 무기로 만들겠다고 마음먹는 순간 이 판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뒤집힌다. 그리고 이지혁은 그런 위험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성재야, 네가 입을 다물면 지은호부터 다시 없는 사람 된다. 고성이의 문자 한 줄이 박성재의 화면에 박혀 있었다. 박성재는 손끝이 얼어붙은 채로 그 문장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다. 이건 협박이 아니라 예고였다. 고성이는 예고를 던질 때 늘 기분이 좋았다. 상대가 공포에 질려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판은 다시 고성이 손으로 들어오니까. 박성재는 차마 답장을 보내지 못했다.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한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 더 구체적으로 찌른다. 고성이는 말을 먹고 커지는 사람이었다. 박성재는 결국 화면을 끄듯이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다. 뒤집어 놓는다고 현실이 뒤집히는 건 아닌데도 그 작은 행동이라도 하지 않으면 숨이 막힐 것 같았다. 그날 밤 지은호는 조용히 부산행 준비를 했다. 우진의 원본 기록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다. 고성이의 거짓말을 박진석이 확정할 수 있는 마지막 못이었다. 못 하나만 더 박히면 고성이는 빠져나갈 틈이 없다. 고성이는 내가 끝이면 너도 끝이라는 방식으로 살아온 사람이었다. 지은호가 부산으로 내려가는 이유는 하나였다. 원본을 되찾는 게 아니라 원본이 사라지는 길을 끊는 것. 길을 끊어야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는다.
지은호는 그걸 잘 알고 있었다. 한번 죽은 사람이 된 경험은 사람을 이상하게 단단하게 만들었다. 지은호는 단단해지되 또다시 뺏기지 않기로 했다. 부산동호 종합병원은 밤 공기가 묘하게 무거웠다. 낮에는 멀쩡한 공간이 밤에는 다른 얼굴을 가진다. 특히 원무과 창고 앞은 더 그랬다. 창고 문은 잠겨 있었는데 잠겨 있는 방식이 이상했다. 누군가 억지로 뜯은 흔적이 아니라 키가 있는 사람이 열고 닫은 듯한 말끔함이었다. 말끔한 범죄가 가장 지독하다. 말끔함은 준비를 뜻한다. 준비는 누군가가 오래전부터 이 밤을 계획했다는 뜻이다. 지은호는 원무과 출입 기록을 확인하려 했지만 그때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한번 크게 울렸다. 지은호는 그 발소리에 바로 반응했다. 도망치는 소리였다. 누군가가 보여주면 안 되는 걸 봤다는 듯한 발걸음이었다. 박성재가 뒤늦게 따라붙었다. 박성재의 얼굴은 벌써 창백해져 있었다. 박성재는 내려오지 말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내려오지 않으면 더 큰 죄책감이 남는다. 박성재는 그 죄책감을 견딜 사람이 아니었다. 은호흡에 지금 원본이 빠진 겁니까?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다. 대신 창고 안쪽 선반을 가리켰다. 봉투 하나가 빠져나간 자리만 먼지가 지워져 있었다. 그때였다. 복도 옆 계단 쪽에서 누군가가 조용히 다가왔다. 병원 직원인지 아닌지 애매한 차림이었다. 흰 가운도 아니고 원무과 조끼도 아니고 그냥 검은 패딩이었다. 그 사람은 지은호를 보자마자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은호 씨죠? 원본은 지금 여기 없어요. 이미 위로 올라갔어요. 지은호의 눈빛이 즉시 날카로워졌다. 그 사람은 지은호 손에 작은 봉투를 쥐어주려 했다. 봉투 겉면에는 동호 종합병원 도장이 찍혀 있었다. 원본 봉투보다 작았지만 도장이 찍혀 있다는 건 한 가지 뜻이었다. 진짜처럼 만들 수 있다는 것. 고성이는 늘 진짜처럼으로 세상을 속여왔다. 박성재가 한 발 앞에 섰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다. 당신 누구예요? 그 사람은 잠깐 망설이다가 결국 입술을 깨물고 말했다. 저는 고성이 쪽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정확히는 고성이가 돈을 뿌릴 때 그 돈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정리하던 사람이었어요. 박성재의 얼굴이 굳었다. 그 사람은 급하게 덧붙였다. 근데 오늘은 선을 넘었어요. 원본만 없애는 게 아니라 지은호 씨 존재까지 다시 지우려고 해요. 지은호 씨가 다시 서류에서 지워지면 우진도 말 못하고 성재 씨도 끝나요. 지은호는 그 말에 심장이 잠깐 꺼지는 느낌을 받았다. 지은호는 봉투를 받아들었다. 안에는 출입기록 일부 캡처, 내부 결제 메모 사본, 그리고 코디네이터 이름 하나가 적혀 있었다. 그 이름은 낯설지 않았다. 우진 간이식 때도 같은 라인에서 돌던 이름이었다. 지은호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때 갑자기 병원 복도 쪽이 소란스러워졌다. 누군가 도둑이라고 외쳤고 여러 발소리가 동시에 퍼졌다. 봉투를 건넨 사람이 본능적으로 몸을 돌렸다. 고성이가 배신자를 가만두지 않는다는 건 이 판에 있던 사람이라면 다 안다. 박성재가 지은호 팔을 잡아당겼다. 지금 잡히면 우리도 공범되는 거예요. 빠져요. 지은호는 짧게 숨을 들이켰다. 지은호와 박성재는 바로 차로 향했다. 부산의 밤은 길었고 차 안은 더 길었다. 박성재는 창밖을 보면서도 계속 휴대폰을 만지작거렸다. 박성재는 아버지에게 전화해야 했다. 그런데 전화 버튼을 누르는 순간 가족은 돌아오기 어렵다. 박성재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결국 눌렀다. 눌러야 했다. 박진석은 전화 너머에서 단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말해라. 박성재는 숨을 한 번 고르고 최대한 정확하게 말했다. 부산동호에서 우진 원본 기록이 빠졌습니다. 고성이 라인에서 움직인 흔적이 잡혔어요. 그리고 지은호를 다시 지우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정적이 잠깐 흘렀다. 박진석이 짧게 말했다. 집으로 들어오게 두겠다. 박성재는 그 말이 이해되지 않았다. 막아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그런데 지은호는 그 말을 듣자마자 알아차렸다. 박진석은 원본이 들어오는 순간을 잡으려 한다. 고성이가 직접 손을 대지 않더라도 고성이가 그 원본을 필요로 했다는 사실 자체를 박아버리려 한다. 박진석은 일부러 자료를 잘 보이게 둔 사람이다. 그건 떠보기였고 동시에 함정이었다. 박진석은 함정을 끝까지 완성하려는 중이었다. 지은호는 차 안에서 손에 쥔 봉투를 다시 확인했다. 손바닥이 젖어 있었다. 땀이었다. 지은호는 겁을 먹은 게 아니라 화가 난 자신을 느꼈다.
화는 사람을 뜨겁게 만들지만 지은호는 뜨거워지면 실수한다. 지은호는 실수할 수 없다. 지은호는 화를 눌렀다. 눌러야 살아남는다. 그 시각 서울 병원에서는 이지혁이 무너지고 있었다. 숨이 얇아지고 가슴이 조여오고 손끝이 차가워졌다. 간호사가 달려오고 이상철이 뛰어들어왔다. 이상철은 아들 앞에서 울지 않았다. 이지혁은 침대 난간을 손으로 쥐었다. 손끝이 하얘졌다. 자신의 몸이 약함을 드러내는 방식이 싫었다. 그런데 더 싫은 건 이 약함이 누군가에게 이용당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때 병원에서 전화가 한 통 더 왔다. 이번엔 너무 친절한 목소리였다. 친절은 고성이의 향기였다. 이지혁님, 빠른 상담이 가능해졌습니다. 좋은 기회라서요. 이지혁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오히려 확신했다. 좋은 기회가 아니다. 누군가가 조작한 기회다. 이지혁은 잠깐 흔들렸다. 흔들린 자신이 너무 역겨웠다. 이지혁은 순간적으로 침대 옆에 물컵을 잡았다. 물을 마시려 했는데 손이 떨려 물이 조금 쏟아졌다. 사소한 실수였다. 사소한 실수는 큰 사건의 전조가 된다. 이지혁은 그걸 믿는 사람이다. 지은호는 그때 서울로 올라오는 중이었다. 지은호는 이지혁이 흔들릴 타이밍이 지금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더 빨리 올라가야 했다. 부산의 원본, 박진석의 함정, 고성이의 마지막 발악, 그 모든 게 결국 이지혁의 심장 위에서 만나고 있었다. 한편 박진석의 집에서는 고성이가 숨을 골랐다. 고성이는 이미 자료를 봤다. 우진 병원 기록, 기증자가 지은호였다는 사실, 결혼을 위해 저질렀던 거짓말, 지은호 사망 처리까지. 그걸 본 순간 고성이는 끝났어야 한다. 하지만 고성이는 끝나지 않는다. 고성이는 끝나는 순간에도 새 판을 만든다. 당당한 척했다. 뻔뻔한 척했다. 당신도 치사하네. 같은 말로 박진석을 떠보려 했다. 박진석이 감정으로 반응하면 고성이는 그 감정을 이용해 시간을 번다. 고성이는 시간만 벌면 된다. 시간만 벌면 원본을 지우고 라인을 끊고 다음 판으로 넘어갈 수 있다. 하지만 박진석은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박진석은 이미 절차로 움직이고 있었다. 박진석이 일부러 자료를 잘 보이게 둔 것처럼 박진석은 일부러 원본이 들어오게 두려 했다. 그리고 고성이가 그 원본을 건드리는 순간을 잡으려 했다. 박진석은 거짓말을 혐오한다. 혐오하는 대상에게는 한 번도 손을 내밀지 않는다. 박진석의 용서는 고성이가 생각하는 용서와 다르다. 박진석은 용서라는 단어를 함부로 쓰지 않는다. 그날 밤 집으로 서류 봉투 하나가 들어왔다. 택배처럼 보였지만 택배가 아니었다. 고성이는 직접 받지 않았다. 고성이는 늘 그랬다. 직접 받으면 흔적이 남는다. 고성이는 흔적을 싫어한다. 대신 기사가 받게 했다. 그리고 기사는 회장님 건강검진 자료라는 말을 들었을 것이다. 고성이는 거짓말을 늘 그럴듯하게 포장한다. 포장이 그럴듯하면 사람들은 자신이 거짓말을 돕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 고성이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 평온이 오히려 불길했다. 고성이는 마음속으로 계산하고 있었다. 원본이 들어오면 어디서 없앨지, 집안에서 바로 태울지 다른 곳으로 옮길지. 태운다는 결정을 내릴 때 고성이는 주저하지 않는다. 고성이에게 종이는 사람보다 가볍다. 종이가 사라지면 사람도 사라질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다. 그때 박진석이 거실로 들어왔다. 박진석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조용했다. 조용한 사람은 이미 끝을 내는 사람이다. 박진석은 테이블 위에 작은 녹음기를 올려놓았다. 고성이가 본능적으로 눈을 가늘게 떴다. 박진석이 담담하게 말했다. 네가 움직이는 대로 다 남았다. 고성이는 웃어보려 했다. 웃음이 방어라는 걸 고성이는 잘 안다. 하지만 웃음이 입꼬리에 제대로 걸리지 않았다. 고성이는 이 집에서조차 자신이 판을 쥐지 못하는 순간을 처음 겪고 있었다. 그 순간의 공포가 고성이의 속을 간지렸다. 공포는 고성이를 더 잔인하게 만든다. 고성이는 낮게 말했다. 당신 나 덮어준다며. 박진석은 눈길을 피하지 않았다. 나는 덮는다고 한 적 없다. 그 말이 고성이의 속을 찢었다. 덮는다는 장면을 기대했던 건 고성이만이 아니다. 바깥 사람들도 그럴 거라 착각할 수 있다. 그런데 박진석은 애초에 덮을 사람이 아니다. 박진석은 정리할 사람이다. 그 순간 박성재가 집으로 들어왔다. 박성재의 얼굴은 밤 공기처럼 차가웠다.
박성재는 고성희를 보자마자 떨리는 목소리를 억지로 눌렀다. 뒤이어 박영라도 거실 쪽으로 들어섰다. 박영라의 눈은 빨갰지만 고성희를 똑바로 보지 않았다. 엄마를 똑바로 보면 다시 끌려갈 것 같았다. 그리고 그때 박진석의 휴대폰이 울렸다. 집이 조용해져서 울림이 더 컸다. 박진석은 전화를 받았다. 상대는 병원이었다. 회장님, 현재 응급 상황입니다. 이지혁 환자가. 박진석은 이지혁이라는 이름을 낯설게 들었을 것이다. 박진석은 아직 이지혁이 누구인지 모른다. 박진석에게 이지혁은 서류 박 이름이다. 하지만 박성재에게 이지혁은 친구였고 지은호에게 이지혁은 버티는 이유였다. 그래서 그 이름이 나오자 박성재의 얼굴이 즉시 무너졌다. 무너짐을 들킨 게 더 수치스러워 박성재는 이를 악물었다. 고성희는 그 통화 내용을 듣는 순간 아주 미세하게 입꼬리가 올라갔다. 티가 거의 나지 않게. 하지만 지은호는 그 미세함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었다. 지은호는 막 집에 들어서는 순간이었다. 부산에서 올라오자마자였다. 지은호는 피곤했고 그래서 감각이 더 예민해져 있었다. 지은호는 그 미세한 웃음을 보는 순간 확신했다. 고성희는 이지혁의 타이밍에도 손을 댔다. 사람은 우연을 믿어도 지은호는 우연을 믿지 않는다. 지은호는 거실 한복판에서 낮게 말했다. 당신이 한 짓이다. 고성희는 시치미를 뗐다. 반말로 튕겨냈다. 내가 뭘? 고성희는 부인하면서도 동시에 다른 공격을 준비한다. 지은호는 부산에서 가져온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렸다. 박진석의 눈이 봉투로 내려갔다. 부산 동호에서 우진 원본 기록이 빠졌다. 같은 라인의 코디네이터가 움직였다. 원본은 이미 서울로 올라왔다. 박진석의 얼굴이 더 차갑게 굳었다. 그때 기사 손에 있던 봉투가 거실로 들어왔다. 병원 도장이 찍힌 봉투였다. 고성희의 눈이 그 봉투에 꽂혔다. 고성희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나갔다. 박진석이 먼저 봉투를 잡았다. 그리고 말했다. 고성희의 표정이 그제야 갈라졌다. 웃음이 사라지고 눈에 날이 섰다. 고성희는 이제 덮기가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다. 고성희는 박성재를 보며 말했다. 성재야, 너 내 친구 살리고 싶다며. 고성희의 시선이 의미하는 건 하나였다. 지금도 거래 가능하다. 그러나 이번엔 박성재가 흔들리지 않으려 했다. 박성재의 목이 잠깐 움직였다. 침을 삼킨 것이다. 그래서 박성재는 아주 천천히 기준을 다시 세웠다. 친구를 살리는 길이 엄마에게 무릎 꿇는 길이라면 그건 친구를 살리는 게 아니다. 그건 친구를 빚으로 파는 길이다. 그 사이 병원에서 또 연락이 왔다. 이번엔 박성재의 휴대폰이었다. 이지혁 환자 응급실 이동. 단문이었다. 그 단문이 박성재의 심장을 찢었다. 박성재는 그 순간 깨달았다. 고성희는 시간을 무기로 쓰고 있다. 시간이 줄어들수록 선택지는 좁아지고 좁아진 선택지 끝에는 고성희가 준비한 도움이 있다. 지은호는 문 쪽으로 몸을 돌렸다. 박진석에게 봉투와 흔적은 남겨뒀다. 지금은 이지혁이다. 이지혁이 무너지면 이 모든 증거도 결국 말이 된다. 말은 찢기기 쉽다. 살아있는 사람을 살려야 한다. 그래야 고성희의 판이 끝난다. 지은호가 마지막으로 박진석을 보며 말했다. 회장님, 이 봉투는 절차대로 가십시오. 저는 지금 사람부터 살리겠습니다. 박진석은 고개를 아주 작게 끄덕였다. 그 끄덕임이 허락이었다. 박진석은 지금 처음으로 이지혁이라는 이름을 확실히 기억했을 것이다. 거실을 나서며 고성희가 뒤에서 낮게 웃었다. 가. 빨리 가. 시간은 내 편 아니야. 그 말은 너무 잔인하게도 사실일 수 있었다. 하지만 고성희가 끝까지 모르는 게 하나 있었다. 이지혁은 시간이 없을 때 더 무서운 사람이라는 것. 이지혁은 누군가가 타이밍을 조작하면 그 타이밍을 물어뜯는 방식으로 살아온 사람이었다. 살기 위해 더러운 손을 잡지 않으려고 버텼던 사람이지만 더러운 손이 목을 조르면 그 손을 잡는 대신 손목을 꺾어버릴 수도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선택은 지금 응급실로 내려가는 순간부터 시작되고 있었다.